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러분 힘차게 만나 뵙겠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이 자유파 고성구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께 오늘 아침 좀 특별히 따로 인사드리고 싶어졌습니다. 다들 편안하게 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론일침 좀 내용도 많고 또 꼭지 수도 8꼭지나 돼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재판이 있었죠. 그 이용군과 하는 자, 아주 전형적인 그 뻔뻔한 좌파, 법무차관까지 하다가 잘린 자인데, 이 자가 술을 잔뜩 먹고 취해서 택시 뒷좌석을 타고 가다가, 뒷자리에서 타고 가다가 집 앞에 데려다 주니까 그 기사분을 뒤에서 목을 조르고 행패를 부리고 했습니다. 주행 중 운전기사 폭행죄를 저지른 거죠. 이게 큰일 났다 싶었는지 이걸 또 무마한답시고 그 기사분한테 영상을 지워달라 그러면서 1,000만 원인가를 또 줬다 그러죠. 그래서 증거인멸죄가 추가됐습니다. 어제 그 재판이 있었는데 실형 나왔습니다. 실형. 징역형 나왔습니다. 검찰이 1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6개월 징역, 이렇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집행은 유예한다. 이렇게 돼서 집행유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은 가지 않았지만 실제로 징역형,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겁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니까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죄를 저지르면 이 집행을 유예한 6개월형까지 같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의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이 이용구는 범행의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경감받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형사사범 위험까지 야기해 사안이 더 중요해졌고 죄질도 불량하다. 그래서 징역 6개월, 다만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네. 오늘 정론일침 8개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쌍방울 관련 수사, 그러니까 이재명 관련 수사를 받고 있던 쌍방울 계열사 사장이 마약 혐의로 구속이 됐다 그러는데 쌍방울 개판이네요. 두 번째 주제는 그래도 성남FC는 살려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남FC와 관련된 이재명의 범죄는 엄단하되 성남FC라는 시민축구단, 축구단이 무슨 죄가 있냐, 이 축구단까지 해체하는 것은 좀 너무 나가는 것 같다. 제가 신상진 성남시장한테 어떤 경우에도 성남 시민들의 친구 성남FC는 살리는 방향으로 시정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조언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이 건희사랑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알려진 것과 관련돼 김재원 전 의원이 건희사랑에 올라가기 전에 나도 내가 가입하고 활동하는 사이트에서 이 소식을 봤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기저기 퍼 올리고 다닌 것 같은데 건희사랑이 그 원천은 아니다. 따라서 건희사랑이 이번에 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됐다. 어떻게 이 대비 일정이 이렇게 유출돼서 돌아다니게 됐는지는 엄중하게 조사하되 그것을 건희사랑한테 덮어씌우는 것은 이번 경우에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 그런데 이 와중에 자기 계보 만들겠다고 나선 이 주호영의 행태에 대해서 제가 이거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논평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무슨 계보 하시겠지만 그 짓을 하겠다는 게 지금 주호영의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 어제 제가 이 듣보잡이라고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이지성이라는 작가. 이 사람의 그 아내 차유람 선수가 대신 사과하고 나섰습니다. 차유람 선수는 뭐 저도 당구를 한 300 정도 치니까요. 당구 좀 친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굉장한 스타죠. 뭐 이미래가 더 좋다, 차유람이 더 좋다, 뭐 이렇게 또 나는 김가영이다, 뭐 이렇게들 갈라져서 논쟁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 차유람 선수가 직접 사과를 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어제 그 천안에서 술 없는 연찬회, 이게 을지훈련 기간 중이기도 하고 또 워낙 사정이 좋지 않은 여권의 위기 상황 속에서 준비된 연찬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연찬회에 전혀 술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금주 연찬회 이렇게까지 불렸습니다. 술 좋아하는 걸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도 술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와서 오미자, 그 충청남도 그 지역의 그 충북 충청 그 동네의 그 특산 오미자 차를 마셨어요. 오미자 주를 마신 게 아니라 오미자 주스로 건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이번엔 좀 정신들 차리나 보다 그랬죠. 그러나 웬걸 연찬회 끝나고 밤에 권성동이가 당직자들 데리고 가서 술 퍼먹는 장면, 술자리 음식점인데 감자탕집이라고 써 있는 것 같던데, 그러면 그게 또 노래방이나 이런 데도 아니잖아요. 하여튼 거기서 뭐 술병을 부여잡고 노래 부르는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반면에 권성동의 그런 행태에 비해서 장제원은 전혀 다르게 처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곧 도착한다는 건 몰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도착 10분 전에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장제원. 다들 뭐 권성동 장제원을 한 묶음으로 엮어서 윤핵관이다, 이준석이라는 자가 그렇게 프레임을 덮어 씌웠고, 언론도 별 생각 없이 자꾸 그렇게 권성동이나 장제원이나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데, 저는 두 사람을 전혀 다르게 봅니다. 적어도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에서 보여준 이 행태와 관련해서는 뭐 5년 전, 3년 전에는 두 사람이 다 비슷했을지 모르나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또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권성동이 보인 이 패도적 행태와 장제원이 보여주고 있는 이 태도는 달라도 매우 다르다. 다른 건 다르다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 기사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데요. 오늘은 아주 미당 기사입니다. 뭐 사실은 꼭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범죄 피해자를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직접 챙기겠다고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 얘기입니다. 범죄에 때려잡는 것이 수사기관들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하는가도 사법기관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동안 좀 소홀히 됐었던 이 범죄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서 원래 법무부가 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좀 뒷전으로 밀려졌었던 일인데, 이것을 법무부의 매우 중요한 업무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한동훈입니다. 그 얘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고성국 칼럼은 집권 세력이 된다는 것, 집권 세력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미 집권당이 됐는데도 또 우리 자유우파 진영도
집권 세력이 됐는데도 아직도 야당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이 집권 세력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오늘 좀 차분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